예, L 값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L 값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빅뱅이 터지고 38만 년 지나고 지구 관점에서 보면 지구가 요 안에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지구까지 오니까. 그럼 이게 우주 빅뱅입니다. T = 0 빅뱅이고 이때 G값이 레드시프트 관련되는 G값이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요게 소위 말해서 디커플링, 포톤이 방출되는 디커플링 시간이고 T 디커플링이고 이게 38만 년 지난 거고 이때 G값이 대략 1100 정도입니다. 1086인가 대략 1100쯤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우주론에서 현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T는 T0로 하고 이때는 137억 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이때 G값은 정의상 제로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인공위성이 중요한 게 세 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게 코비 위성이 분해각이 7도입니다. 각 분해능이 7도인데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어서 그 137억 년 38만 년대 우주를 본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요 막을 보는 겁니다. 라스트 스캐터링 서페이스 이걸 보는데 이 볼 때 이 각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각도하고 L이 어떤 관계로 연결됐냐면 L은 180도분의 세타라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L 사이즈가 7도를 넣으면 7도인 경우는 180도분의 7도 하면 대략 2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L 값이 26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코비 위성이 그 분해능, 각 분해능 때문에 L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리 해도 대략 한 26밖에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픽 나오는 것도 관찰 못 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코비 위성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MAP, 오늘 강의 주제인 WMAP는 분해능이 15분입니다. 60분의 1도죠. 그러면 요거를 분해능을 보면 180도에 60분의 15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48에 32, 720쯤 되죠. L 값이. 자, WMAP 인공위성이 측정할 수 있는 L 값은, 멀티플 모멘텀 값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쭉 가서, 메인 픽도 지나가고, 대략 다른 픽도 보이는 거의 720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WMAP 인공위성.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왜 이 분해능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분해능이 좋아야만이 메인 픽이 나오는 L 값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왜 메인 픽이 중요하냐면, 이때 L 값이 도대체 얼마냐?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각도로 했을 때 이 각도가 몇 도냐? 이게 이제 우주론자들의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플랫한 우주, 인플레이션 시홀에서 예언된 이 값은 얼마였나 하면 L 값이 대략 200,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메가 M0에 해당되는 이런 값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L 값이, 이 메인 픽이 있는 이 L 값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우주론자의 아주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비 위성은 그까지 못 갔죠. WMAP 인공위성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밝혀진 게 뭐냐 하면, 이때, 도대체 각도로 환산했을 때 이 메인 픽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론 계산하면 1.03도, 그 1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관점에서 이 각도가 1도가 될 때, 메인 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과적으로 연결된 우주 초기에 38만 년 됐을 때 물질 덩어리의 다이아메터의 최대 값이 어떤 값이냐 하고 같은 질문이 됩니다. 그게 이제 맥시멈 세타가 되고 이 각도가 1도가 된다는 거죠. 사실 1도쯤 돼도 이게 슈퍼 클러스터 사이즈가 됩니다. 한 1000개의 갤럭시들이 모인 그런 사이즈보다 커집니다. 예. 이 7도일 때는, 26일 때는 그 크기가 얼마냐 하면 우주에 있는 가장 큰 슈퍼 클러스터, 갤럭시들이 1000억 개 이상 모이는 거대한 슈퍼 클러스터 중에 가장 큰 클러스터보다도 이 분해능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보다 큰 사이즈에 있는 것만 조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갤럭시 구조나 세부적인 거를 진화를 연구하기에는 역부족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WMAP가 측정을 했더니 드디어 1도에서 이게 나왔다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L 값이 대략 200입니다. L 값이 200에서 나왔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메가 이게 뭐냐 하면 우주가 평평하다는 거죠. 플랫하다는 거죠. 예. 우주가 플랫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남다하고 남다 M이 1이라는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우주는 지금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론은 인플레이션 시홀이라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시홀에서 나온 결과죠.
그 다음에 작년도 쏘아 올린 인공위성인 플랑크 위성. 플랑크 위성 분해는 건 5분입니다. 5분이면 이거의 3배죠. 이거의 3배 같으면 21, 2100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쪽 2100까지 재면 무슨 현상을 볼 수 있냐면 이 곡선 말고도 온도가 더 낮은 곳에 아주 미미한 온도가 낮은 곡선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중력파에 의한 그 온도 편락체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측정되면 아주 그건 굉장한 뉴스가 되죠. 결국은 중력하고 시간의 비밀이 관련돼 있고 아직도 인류는 시간의 비밀을 잘 모르죠. 왜? 중력의 본질하고 시간의 본질이 링크되어 있다고 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다른 데이터들을 그 코비 위성이 있기 이전까지 쭉 했던 그 연구 그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자료를 보면 소위 말해서 그 우주 초기를 연구를 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관측 기구들입니다. 인공위성이 벌써 플랑크 위성, WMAP, 소위 코비 위성의 2가지 측정 장비죠. 벌써 인공위성의 3대가 올라가 있고 발룬, 그러니까 에더 발룬에다가 측정 장비를 심고 주로 남극에서 대기에 올려서 여러 가지 우주 초기를 잽니다. 왜 남극에서 재느냐 하면 이 재는 장비 자체가 아주 극저온을 재기 때문에 다른 잡음, 온도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쪽 그룹들이 벌써 한 7개 있죠. 그 다음에 보통 그 지상 베이스, 육지 베이스, 지상 베이스단 초기 우주를 연구를 하는 소위 말해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을 연구하는 연구 그룹들이 연구 장비들 이름입니다. 10개가 넘죠. 그리고 이제 평강 측정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거의 30개 이상의 연구 그룹들이 지난 30년 동안 집요하게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주 배경 복사의 결정적인 그 결과를 내놓은 WMAP 인공위성 관측 결과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우주를 이해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갤럭시들이 모여서 우리 우주를 어떻게 형성하게 된 과정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지 스무트 노벨상 받은 이분이 그 연구한 과정이 참 치열했었죠. 유투기를 빌려서 한 10년 이상 그 배경 복사를 측정을 했죠. 유투기에 실린 그 배경 복사 측정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 우리 태양계가 우리 갤럭시 중심으로 해서 초속 600km 움직인다는 것도 발견을 했죠. 이게 관측 장비입니다. 2곳의 온도 편차를 재는 겁니다. 저게 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코비 위성의 측정 결과를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변 갤럭시에서 국부 노컬 그룹에서 오는 잡음, 열 잡음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 그룹들이 남극에 갔습니다. 남극에 가서 나오죠. 조지 스무트가 남극에서 측정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WMAP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그 여러 방향에 전 공간에 걸쳐서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정 결과들이 이 WMAP가 나오기 전에 많은 연구 그룹들이 측정했는 데이터들입니다. 실측한 데이터를 이론치로 갖고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죠. 동일한 시뮬레이션 과정입니다. 그리고 WMAP 인공위성은 초기 우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윌킨슨 이름을 붙여서 원래는 마이크로웨이브 언아이소트로픽 프로브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W 윌킨슨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 WMAP 인공위성이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38만 년 지났을 때, 여기서 대략 40만 년 표시했는데 이때 베이비 우주의 온도를 잰 거죠. 그 온도를 지금 이렇게 구면 좌표계를 통해서 표시를 하면 그러니까 천상 지구본 같은 데다가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XYZ가 아니고 R, 세타, 파이로서 구좌표계, 구면 좌표계로서 표시를 하고 그 표시했던 것이 뭐냐 하면 2곳의 온도를 재는 온도의 차입니다. 그것을 이제 correlation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상관함수를 그 관계식이 이래 CL에 PL 이 관계식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저 그래프가 결국은 천상의 음악 우주의 그 하모니를 분석하게 된 거죠.
이제 결과가 이제 이 도표, 이건 이제 이론치고, 여기서 이제 많은 측정치들 있죠. 코비위성은 요까지 측정치를 줬고, 많은 에도블론이나 지상에 있는 거나 많은 측정치들이 있는데, 그때는 에러 범위들이 컸었어요. 이렇게 컸고. 근데 이걸 아주 놀랍게 해준 것은 WMP 인공위성 측정치가 아주 에러 범위가 적은, 놀라운 값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픽들에 의해서 오메가 N 값이나 오메가 제로 값이나 그 다음에 다크 메타의 비율이 결정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측정 결과들을 따르는 가장 근접하는 시뮬레이션 곡선을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곡선이 인플레이션 시올에 의한 곡선이 된 거죠. 다른 이론보다 인플레이션 시올의 곡선이 이걸 가장 잘 따라가줬죠. 예.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런 값들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가 플랫하고 평평하고 그 다음에 슈퍼노바 측정에서 우주가 가속 팽창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은 WMAP 인공위성의 궤도입니다. 나그랑즈 2 포인트를 해서 태양 그림자가 속에 있습니다. 태양 그림자 속에 완전한 그 빛이 차단이 된 거죠. 그러면서도 이쪽에 그 실딩, 인공위성 자체 실딩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그 배경 복사를 재기 위한 그 지상 베이스된 측정 장비, 그 다음 발룬 측정 장비. 예. 심지어 칠레 아타카마칸 사막에서도 이런 측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극에 있는 장비들. 예, 남극에 있는 장비들. 지금 최근에도 아주 맹렬하게 연구가 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이 코즈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그 중에서 언아이소트로픽, 비등방성을 측정하는 거죠.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죠. 아타카마칸 코스몰로지 텔레스코프 모습입니다. 예, 남극에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측정 만원경이죠. 남극에 있는 배경 복사 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예, 최근에 국내에 번역된 그 천문학 책이 작년도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에 관한 세 권짜리인데 거의 1,500페이지 되는 아주 그 방대한 저술인데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스캐닝했습니다. 말씀드리면 현대 천문학이 도대체 한 거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밀 우주과학이 성취된 거란 거죠. 정밀 우주론이 코스몰로지가 컨사이스한 과학 영역에 들어왔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스페큘레이션, 우리가 어떤 상상만 하든지 어떤 신화적 접근이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우주가 빅뱅에서부터 130년 지금까지의 우주의 전체의 전개 과정을 우리는 다크 메타, 다크 에너지를 이해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 우주 전체의 그 양상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크 메타하고 다크 에너지가 들어간 최근의 그 우주론 공식에 의한 유도를 보면 우주의 스케일링 팩터는 식을 유도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현재 물질 오메가 값하고 다크 현재 오메가 값의 3분의 1승의 하이퍼블릭 3분의 2승의 이쪽 텀입니다. 이쪽 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분의 3승의 H0T의 루트 오메가 람다 제로라는 수식으로 주어진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이 수식을 조금 더 바꿔보면 이걸 하이퍼블릭 사인 말고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해보면 어떤 수식으로 기착이 되느냐 하면 익스포넨셜 2분의 3의 H0T의 루트의 오메가 제로의 마이너스의 2의 2분의 3의 H0T의 오메가 람다 제로의 3분의 2승이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H0T가 만약에 1보다 컸다고 하면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1보다 크면 이게 마이너스로 굉장히 큰 숫자가 되게 이거는 제로로 갑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조건이 맞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 이거 보시면 HT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 시간은 T는 허블 상수를 역수로 한 현재 허블 상수 값을 역수로 한 것보다 큰 값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미래입니다. 137억 년 지난
지금부터 뭐 10억 년, 100억 년 후에 우주가 어떻게 될까는 이 공식으로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때는 RT가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오메가, 물질 오메가 값에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에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잘 보세요. 익스포넨셜. 이게 요거 같이 없어지는 거죠. H0T의 오메가 람다 제로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 우주의 스케일 팩터, 우주가 매 순간 어떻게 팽창할 건가, 그걸 결정해주는 이 스케일 팩터가 결국은 우주 크기가 커지는 그 양상이 지수 함수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지수 함수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루트에 오메가 람다 제로, 현재 측정한 암흑 에너지에 의한 인계 밀도 B가 결국은 우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인류는 이걸 알게 된 거죠. 그 천문학 교과서에서도 이 과정이 있기 전에 간략한 수식들이 많은데 그 과정들에서는 소위 말해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고려를 못했죠.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고 정확한 수식을 풀면 이런 수식이 되고, 이런 수식에서 우리가 미래는 우주가 어떻게 될 건가를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주론이 단순한 논이 아니고 큰 사이즈한 정확한 과학 영역이 들었고, 그 결과 2006년도 노벨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주 초기 배경 복사를 측정하는 이 일련이 윌슨하고 펜자스 그 그룹도 노벨상을 받고, 2006년도 노벨상을 받고, 지금 2003년도 결과 WMAP 인공위성 결과는 더 놀랍죠. 그리고 지금 프랑크 위성의 결과가 앞으로 2, 3년 후에 인류한테 오픈이 될 건데, 그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중력의 실상까지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걸 기대하는데, 일련의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그 천문학 교과서 저자는 마지막 페이지에, 그 책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우리 전체 물리 강의에서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하나요? 그 대답은 그 강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놀랄 만한 것이다. 137억 년 전에 우주가 진공으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서 엄청난 양의 물질과 반물질을 같은 양으로 생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소멸되고 또 운동하면서 우주에 채워졌다. 그들 중 10조분의 1보다 작은 양이 중성자와 양성자를 형성하고 살아났고, 그리고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인 수소와 헬륨을 형성하게 되었다. 결국은 이게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에서 원시 성분에서 발견되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와 다른 원소들을 바탕으로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다. 생명체의 진화는 지구의 대기를 변화하게 하였고, 생명체들은 육지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되었다. 6,500만 년 전에 하나의 거대한 운석이 다행스럽게도 지구와 충돌하여 공룡의 멸종을 촉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작고 모피를 걸친 포유동물의 중심 무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원시 남자와 여자들이 진화되어서 아프리카를 떠나 그들의 연장, 언어, 그리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이주하였다. 육지의 음식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조상, 여러분들의 부모,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음식물을 소비하고 공기를 호흡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신체는 수십억 년 전에 항성의 내부에서 생성된 원자들의 집합체들로서 이 물질은 우주가 태어난 지 처음 수 미리세컨드 내의 소멸을 탈출한 물질의 지극한 일부분이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은 현대 천문학의 무수히 많은 연구 관점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 이때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학생들한테 도대체 이렇게 천문학 이런 복잡한 수식이나 이런 걸 우리가 굳이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학생이 질문했을 때 이 교수가 그 교과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코비 위성에 대한 WMAP 인공위성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를 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주 전체에 갤럭시들이 있고 우리 갤럭시가 있죠. 밀키웨이, 2천억 개의 별이 된 밀키웨이, 지구가 있고, 지금 이야기했던 구면좌표계가 나옵니다. 지구에서 보면 이제 구면좌표계의 온도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는
R하고 세타가 필요하죠. 예. 은하수를 쭉 펼친 모습입니다. 자, WMP 인공위성 찍어넣은 걸 여러 파장대, 적외선 영역, 서브밀리미터 영역, 마이크로웨이브 영역. 자, 중요한 마이크로웨이브 영역. 바로 여기서 측정을 한 거죠. 예, 바로 이겁니다. WMP 인공위성 측정한 38만 년 베이비 우주의 실상입니다. 자, 감사합니다.